자, 안녕하십니까. 클럽 앞으로를 찾아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뭐 제 소개를 그렇게 한 적은 없는데 제가 아, 기본적으로는 인류학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관련된 수업들을 가르치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이 테마를 준비한 지가 굉장히 꽤 됐는데 이게 약간 우리나라는 워낙에 그 어떤 화제들이 오래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금방금방 지나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그 소풍, 수학여행 요즘 안 간다면서요. 뭐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한 뭐 3, 4일 정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미디어에서는 뭐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을 얘기하면서 악성 민원 때문에 안 된다 뭐 이 정도에서 뭐 얘기가 더 진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테마를 또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좀 기다려왔습니다. 뭘 기다려왔냐면 여러 가지 채널에서 특히 교육감 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선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오늘이 5월 26일에 지금 제가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덥네요. 진짜 한 작년보다 2주 더 먼저 더워지는 것 같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한 40도 체감온도 40도가 되는 날이 며칠 있었습니다. 올해는 그게 더 강해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매해가 되면 될수록 이 에어컨을 트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죄책감까지는 아닌데 마음속에 무거운 어떤가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 에어컨을 켜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아무튼 얘기를 계속 이어가면 교육감이라는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코멘트도 하지 않았다는 거. 물론 제가 전부 다 모니터링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주요한 채널에 나온 교육감 후보라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과 자신이 어떤 진영을 대표하는지를 설명하고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그리고 이 교육 자체가 심각한 위기에 있다는 생각들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저기 뭐 무슨 초등학교 선생님 뭐 이렇게 생을 달리하시고 그리고 시위가 일어나고 했던 일들도 정말 질서정연한 시위 현장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만 그렇게 사그라들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것에 대해서 뭐가 문제인지를 고민해 본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기일에 있었던 그 이제는 일베라고 하긴 좀 그렇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세대의 어떤 그룹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아직 뭐라고 얘기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지들만의 놀이를 즐기고 온 요 문제도 또 대통령께서 일베 등등의 사이트들을 뭐 폐쇄할 수 없느냐 등등의 말씀을 하셨었죠. 참 이 모든 이슈를 대통령이 이끌고 있다는 것도 지금 대한민국이 심각한 비대칭 상황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바람직한 민주적 구조라는 것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것인데 지금은 계속 탑다운이에요. 그럼 왜 그러냐? 그리고 이런 구조가 계속 반복되면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떠한 개혁군주도 결국 주변에 한 팀으로 움직이는 세력이 없으면 주변에 간신배들만 득을 발음 좀 이상했네요. 아무튼 득을거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다시 초등학생들 소풍이나 뭐 수학여행 이야기로 돌아와 봅시다. 그 문제의 핵심은 뭘까요? 그 뭐 학생 대표라는 애들이 나와서 학생 대표 애들은 근데 말투가 모 정당의 대표랑 너무 닮았더라고요. 그 어떤 말법이나 어조나 뭐 이런 거, 심지어는 표정까지도 닮은 것에 전 상당히 좀 놀랐습니다. 그게 유행인가, 잘 먹히나, 뭐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뭐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학습권 얘기하고
근데 참 그 소풍 가고 뭐 수학여행 가고 뭐 이제는 없어진 것 같습니다만 저희 때는 극기 훈련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금으로 치면 뭐 유격 훈련 같은 거 하는데 이렇게 위탁해 가지고 막 온몸에 알배기고 뭐 그러던 일도 있었는데 극기 훈련 같은 경우는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그게 학습이냐 추억이냐, 추억은 뭐 어떻게든 되는 것 같은데 그게 학습이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좀 뜸을 들였냐면 우리가 무슨 문제를 얘기할 때는 가장 핵심과 본질을 먼저 봐야 되는데 지금은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고, 그리고 뭐 주변에 너무 많은데, 주변에 너무 넘쳐나는데 아무튼 기본이 안 돼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 애새끼가 애를 낳아서 애를 쳐 키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물론 어, 새끼가 욕이냐라고 말씀하신다면 이게 뭐 특정 대상을 놓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 눈앞에 있는 누군가를 보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 문제들이 있죠. 성숙이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교육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 개념 정의가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뭐 AI가 어떻게 되고 AGI가 어떻게 되고 미래가 어떻게 되고 이제 사이언스 픽션보다 더 험난한 미래가 펼쳐질 것 같은데, 그때 필요한 것은 창의적인 인재들입니다. 창의적인 인재를 키우는 교육 과정이 필요합니다. 교육 과정은 창의적인 인재를 키우는 방향으로 맞춰졌어야만 했습니다. 적어도 한 20년 전부터 말이죠. 그 뭐 저기 박근혜 정부에서 뭐 창의 뭐 어쩌고 저쩌고 무슨 센터들 만들고 뭐 그렇게 센터를 만드는 게 아니라 교육 과정 자체가 모난도를 칭찬해 주는 형태로 갔어야만 됐습니다. 창의적인 게 뭡니까?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몇 해 전부터 겨울만 되면 볼 수 있는 게 검은색 롱패딩, 물론 롱패딩도 이제 유행이 지나갔다고 하는데 군단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 보고 어디 상갓집 누구 죽었나 생각했어요. 전부 다 시꺼먼 옷을 입고 거의 비슷한 스니커즈를 신고, 특히 남학생들은 머리 모양하고 안경까지 똑같고, 정말 조금이라도 자기의 개성을 선보이면 그 완전히 그 무슨 왕따나 집단 린치를 당할 것 같은 분위기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전부 다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것의 결과죠. 우리가 개혁이라고 했던 것의 결과죠. 튀지 않고 중간만 가고, 그리고 속에 무슨 생각하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아이들을 키워내게 된 겁니다. 개성이 없는, 즉 다시 얘기하면 차기적인 인재하고는 180도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거는 엄청난 시대착오적인 것이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시작되게 된 것이냐? 저는 모든 개혁에 다 선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결과는 생각하는 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단의 권위주의와 폭력과 뭐 이런 것을 근절해야 된다라는 의도는 누가 봐도 누가 평가해도 좋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교실이 어떻게 흘러오게 됐나, 교육이 어떻게 흘러오게 됐나, 뭐 길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사법화. 사법이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애들이 싸우건 뭐라건 뭐 무조건 신고하고 뭐하고, 그래서 사법이 교육의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선생이 해야 되는 일들이 어떤 면으로 적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는 상장도 학생들 앞에서 안 줍니다. 그 뭐 잘했다고 칭찬도 제대로 못한다고 합니다. 모난도를 칭찬하는 것이 창의적인 교육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라면 누구나 똑같이 만드는, 이거는 전체주의적 교육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어떻게 됐든 의도가 어떻게 됐든 결과적으로는 전체주의적인 교육관에 맞춰진 아이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인 우리나라에서 R&D 사업이 거의 실패하는 경우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의 교감 선생님이 장인애들 학교에 사고 없다고, 몇 년 동안 사고 없었다고 막 자랑하더라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살면서
희노애락을 피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미성숙한데 자신의 의도나 뭐 이런 것에서 미스커뮤니케이션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고 그 중에 싸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이라는 것은 이 갈등을 어떻게 화해시킬 것이냐가 목표가 돼야 될 것인데 이제는 뭐 학폭위가 열리고 뭐가 열리고 낙인을 찍고 뭐 이제는 그 재판정으로 모든 걸 이끌어 가고 그리고 뭐 책임은 누가 지고 벌은 누가 받고 일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의도가 아무리 좋았건 일이 이렇게 돼버리면서 뭐에서 멀어졌냐면 창의적인 인재를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하는 다른 시도를 한 것들이 아예 없어졌습니다.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색다른 걸 하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해야 돼요. 그리고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도전하려면 실패할 가능성이 99.9%라는 것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실패하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마련돼야 되고 그리고 교육이라는 것은 그렇게 도전할 수 있는 사람들, 실패하더라도 도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뭐 그냥 이상적인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이게 너무 통속적인 이야기라 길게 하고 싶지는 않은데 요새는 많이 모르는 헬렌 켈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많이 안 다뤄지는데 미국의 사회주의 혹은 좌파 지식인 중에 한 명입니다. 알려진 것처럼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해 말은 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제 듣지 못하니까 말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그랬습니다. 근데 애니 셜리반 선생이 결국에는 이제 점자책을 읽게 만들고 말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질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장이라는 교육은 성장을 시키는 것 그리고 질적인 변화를 야기하는 것 그리고 그 뭐 이념이나 이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전하게 만드는 것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도전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교육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헬렌 켈러에게 인간의 예의 범절을 가르치고 굉장히 교양 있는 사람으로서 혹은 지식인으로서 키워가는 과정에서 애니 셜리반이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선택했을 겁니다. 그것을 현재 대한민국의 기준으로 본다면 뭐 아동학대, 아동폭력 뭐 이런 걸로 분류가 될 겁니다. 초등학교 들어온 애들한테 무슨 학교폭력, 아동폭력 막 이런 거 개념 가르치고 뭐 이러면 안 돼요, 돼요. 아니 그런 것을 먼저 가르칠 필요가 있는가? 그게 중요한가? 근데 그런 걸 가르치게 되면 당연히 요새 온라인 뭐 인터넷 검색이 가능한데 뭐 촉법이야 뭐야 뭐 이런 얘기들 나오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장이라는 것, 그 다음에 창의적인 인재를 키워내야 된다는 것, 대한민국의 현실에서는 더더욱 그렇다는 것들을 간과하고 그저 무사고, 무사안일주의 혹은 행정적 편의, 행정관료주의 뭐라고 표현하던 간에 거기에 다 빠져 있습니다. 물론 저기 뭐 연구나 뭐 R&D도 마찬가지죠. 그 뭐 안정적인 것,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결실이 나올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뭐 지지하고 뭐 그러는 상황이 되니까요.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모하다, 실패할 거다 뭐 이런 눈빛들이 많죠. 자 이렇게만 들어보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아까 뭐 일베니 뭐니 뭐 이런 얘기를 잠깐 했는데 요 얘기도 뭐 길게 할 수 있는데 짧게만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20대 혹은 뭐 10대 후반이 됐건 학교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이전까지 존재하던 특히 대한민국 교육 현실에서의 권위주의 그리고 폭력 등등을 근절하자고 하는 그런 좋은 의도로 시작했던 교육 개혁이 뭐 그 모습 자체가 민주적이었는지 뭐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이게 옳아 이게 맞아
식의 극단적인 변화를 해온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전 방식의 여러 가지 문화들이 선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보였던 많은 것들을 뭐 PC주의, 페미니즘 뭐라고 부르든 간에 많은 것들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꽤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뭐 사춘기가 언제 시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선생의 권위가 됐든 뭐가 됐든 그게 옳아 좋아 이렇게 해야 돼. 뭐 어? 예를 들어서 운동장은 왜 남학생들만 사용해야 되나요? 그 이후에 이제 의도적으로 운동장을 반을 거서 남자 여자 사용하게 된 무슨 책상에 줄 거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는 애들 뭐 다친다고 어쩐다고 그리고 뭐 함께 안 놀아준다고 여러 가지 말 나온다고 아예 체육 활동 자체를 운동장에서 하는 뭐 저희 때 같은 경우에는 점심시간 사실 뭐 저는 2교시 끝나고 도시락을 아이고 이 도시락을 먹었다는 얘기를 하면 나이가 나오는데 아무튼 도시락을 까먹고 예 그렇게 막 그 점심 때는 뭐 매점에서 컵라면 먹고 뭐 사 먹고 그리고 놀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요새는 학교에서 다친다고 또 혹은 뭐 이렇게 누구는 안 놀아주고 어쩐다고 자꾸 이르는 거죠. 예. 이 이르는 게 좋은 건가? 신고하고 뭐 나랑 안 놀아줘요 뭐 이러고 이르는 게 같은 건가? 참 이게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데 아무튼 다른 곳으로 빠지지 말고 그냥 들어와 보겠습니다. 그런 변화를 이끈 사람들도 어떤 나이대의 학생들에게는 권위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것이 다 옳았다고 보지도 않고 그럼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렇게 해서 학교들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변화가 되어 왔습니다. 근데 어떤 기준으로 본다면 더 불편해졌고 더 가식적이었고 심지어는 학부모가 참관하는 수업에 애들한테 인사하지 말라고 바빠서 부모가 못 온 학생들도 있고 그리고 뭐 한 자녀가 아니죠 한 부모 가정도 있고 하니까 인사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내 자식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참관하라고 해서 갔는데 타인처럼 오라는 거예요. 운동회 때도 그러더군요. 학부모가 못 온 사람들도 있고 뭐 그러니까 인사도 하지 말아라. 아니 그 운동회라고 보러 오라 그랬으면서 인사도 하지 말아라.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해 안 가는 것들이 결국은 민원을 막기 위한 것이라면 이것도 이제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많이 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인사를 안 하고 온 건 아닙니다만 아니 무슨 타인도 아니고 그래서 막 세상이 어? 그렇게 막 유리병 속에 막 그렇게 막 아름답게만 만들어진 걸로 보여주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는 이제 입시 지옥이라는 것이 시작되게 되고 뭐 이런 세상을 아이들에게 보여준다고 했을 때 그렇게 커온 사람의 기본적인 심성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지금 여러 가지 뭐 MG가 됐든 뭐라고 됐든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에 했던 얘기를 이어서 해보면 그것이 옳다고 보던 나쁘다고 보던 옳지 않다고 보건 상관없이 그런 변화들을 이끌어온 세력도 하나의 권위로 보인다는 것이고 불행히도 소위 이야기하는 민주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쪽에서 그런 변화를 이끌어왔다라고 생각하게 되기 쉽습니다. 그것이 사실이건 아니건 간에 그래서 이런 변화들 이렇게 언밸런스하고 자연스럽지 않은 것들을 강요하고 그것이 맞다고 얘기했던 그것을 개혁이라고 생각했던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 잘못된 결과를 낳고 있다 그리고 교육의 본질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만 제 생각과 다르다고 해도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감을 느끼고 변화를 얘기하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본질과 핵심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1배 얘기한다고 했는데 잠깐 돌아왔는데 그래서 이런 뭐 저 PC적인 변화를 이끌었던 세력에 대한 도전 그 반대쪽에 있는 것들 1배가 되겠죠. 그리고 뭐 이제 또래 집단의 특수한
뭐 특수까지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 자기들만의 용어들이 이제 이 포괄된 겁니다. PC에 도전하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권위에 도전하는 거니까 예전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저 힙합 무슨 래퍼가 무슨 공연 뭐 이런 얘기 나올 때 저는 한 몇 년 전부터 이럴 수도 있겠다. 이거는 이게 이렇게 되겠다. 야, 이게 오라, 이걸 따라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것도 권위주의고 그것도 전체주의인데. 그리고 이 교육 자체가 나와버린 게 여러분 검은색 롱패딩만이 아니라 지금 검은색 아니면 하얀색 아니면 회색 뭐 거의 무채색으로 옷을 입고 다닙니다. 좀 대학생들도 그렇고 사람들의 그 의상의 톤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특히 검은색으로 아래 위 심지어 마스크 모자까지 쓰고 다니면 진짜 그 밤에 갑자기 이제 그 길거리에서 이렇게 보면 정말 무심결에 지나가면 안 보일 정도로 또 블랙톤과 무채색 톤 유행이죠. 그렇게 비슷하게 입고 안 튀어 보이는 사람으로 살면 이제 마음의 안정을 느끼는 겁니다. 지금 어떤 세대들은 그것도 어떤 교육과 관습의 결과물이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과연 좋은 것이냐는 뭐 다들 개별적으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권위에 대한 도전 그리고 이제 자기들만의 코드 이런 걸로 굳어진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약간 좀 껄렁껄렁하고 좀 자기가 좀 이렇게 좀 말도 안 되는 행동하고 뭐 좀 애들 앞에서 뭐 이런저런 농담으로 웃겨 보이고 뭐 이러는 것들은 예전서부터 있었던 것인데 그 학교 문화 자체가 바뀌게 되고 그래서 점점 더 은어화되고 그리고 특히 뭐 이제 온라인 중심으로 그 여러 가지 채팅에 그 용이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그냥 평범하게 많이 사용하는 용어들. 그래서 내가 그 용어를 많이 알 때 이 게임에 상당히 익숙한 유저로 보일 수 있는 혹은 내가 이 커뮤니티에 굉장히 오래돼 있는 익숙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죠. 이게 비단 뭐 일배류나 극우적인 커뮤니티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뭐 흑인들의 슬랭도 그렇고 그 다음에 라틴 아메리카의 그 원주민들은 스페인어를 사용하면서 원주민들의 용어를 그러니까 명사 등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렇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펜이 플루마인데 그냥 뭐 간단하게 삐삐라고 해봅시다. 그럼 삐삐라고 얘기하면 다른 스페인어만 사용하는 사람들은 못 알아들을 테니까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들은 용어를 통해서 그 집단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것은 뭐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 도덕적으로 자신들이 옳은 것처럼 굉장히 옳은 것처럼 소위 얘기하는 PC주의적인 면만 강조하던 그래서 이게 옳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던 사람들의 허위의식을 고발하는 것은 중세부터 시작해서 뭐 저기 그 성직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을 막 이렇게 풍자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악이라고 표현하고 그런 것들은 굉장히 넘쳐납니다. 인간 역사에서 넘쳐납니다. 근데 불행히도 그렇게 이제 좀 모순적인 존재들로 보이는 사람들로 간주되는 세력이 돼버렸다는 거. 적어도 20, 30대의 남성들에게 민주 진보 진영의 여러 이미지가 있을 테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어떤 위선이 돼버렸다는 것도 어떤 맥락에서는 교육의 관점에서 좀 이해할 만하다. 뭐 여기에 대해서 길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더 길게 얘기하면 지루해질 것 같아서 뭐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래 집단의 코드서부터 시작해서 위선적인 권위에 도전하는 것까지 합쳐져 있다. 그리고 기득권층의 허위의식에 도전하는 것이 6.8 혁명이었고 그리고 뭐 록큰롤이고 그리고 힙합이고 뭐 그런 것이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역사적인 문제와 부닥쳤을 때 더 재밌는 거는 아마 이 친구들도
그 역사에 대해서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뭐 여러 가지 계산도 있겠습니다만, 더 강한 권위주의에는 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꼬리를 내린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결과적으로 현재는 같은 곳을 지향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 뭐 이런 모순적이고 역설적인 상황들이 좀 겹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교육입니다. 창의적인 인재를 키워내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선생이란 자들은 인재를 키워내는 사람이 돼야 되지 보모가 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아이들을 봐주는 보모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안전, 즉 본인이 뭐 책상 위에서 뛰어내려서 다쳐도 선생이 책임져야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스승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보모라고 생각하니까, 내 아이를 봐주는 보모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아이들은 교육은 어디서 받느냐? 학원에서 받죠. 공부는 학원에서 하고, 학교는 뭐냐? 그냥 애 맡아주는 기관. 뭐 꼭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런 이유로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는 그 인터넷 강의하는, 물론 자본주의 세계에서 한 달에 뭐 수억을 번다고 하니까 그 능력을 부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뭐 그런 사람들을 더 자신의 은사로 생각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 고등학교 선생들이 아니라 그저 여기에는 무슨 사고 터질까봐 전전긍긍하고 책임 안 지려고 하는, 그 이런 변화들이 어디서 있었냐? 교육에서 있었고, 이것은 근원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선생들은 보모가 되기를 멈춰야 된다. 우리는 보모가 아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나야 된다. 아이들을 맡아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육을 하는, 뭔가를 육성하는, 성장시키는 사람들이다. 아이를 사랑으로 대하고 뭐로 대하고 뭐 이런 것도 다 중요하긴 합니다만, 지금은 모두가 다 보모가 되기를 바라는 건지 구조가 그렇게 돼버린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환경에서 창의적인 인재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누가 모험을 하려 하겠습니까? 안전빵이 대빵이 아니라 대빵보다 더 큰 표현을 써야 되겠는데 제 어휘력이 딸려서 더 큰 표현은 못 쓰겠습니다. 안전빵만을 생각합니다. 자, 반도체 사이클이 참 좋아져서 AI가 참 이런 사이클을 불러와서 지금 오늘 뭐 코스피가 8,000도 넘어가고, 뭐 하이닉스가 200만 원, 삼성전자가 30만 원 좀 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긴 한데, 넘어가고 있는, 작년 5월 기준으로 봐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안전빵이 대빵이어서 일어난 거냐? 참 이게 또 뭐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스텝으로 대한민국이 가기 위해선 창의적인 인재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 너무 좀 고루해서 근데 좀 안 하려고 합니다만, 전 국민에게 자비스가 주어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이언맨 같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아이언맨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아이언맨 되면 그 지구는 큰일 나는 겁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소수의 그런 천재들이 세상을 이끌어가기 마련이고, 혁신도 이끌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런 천재들을 기억하기 마련이고, 지금 같은 교육 환경이라면 소수의 천재들은 자기의 힘으로 모든 걸 이뤄냈다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교육 자체가 창의적인 인재를 키워내는 쪽으로 대전환을, 어렵겠지만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그리고 대다수의 선생들은 재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일을 찾아봐야 하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그 소수의 천재들도 나는 우리 교육에 의해서 우리 사회가 나를 키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어떤 다를 뿐 좋은 대학 잡을 하고, 뭐 거기에 걸맞는 파트너를 만나서
뭐 이런 류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 모든 것을 점수 혹은 숫자 혹은 뭐 질량이라고까지 표현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헌신이란 것이 거세돼 버린 세대. 내가 피해보면 안 돼. 내가 더 하면 안 돼. 나는 돈 받은 만큼만 해야 돼. 막 이런 세대가 존재한다고 한다면 저 가정법으로 하겠습니다. 이거 뭐 사실이라고 단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있느냐 우리가 곰곰이 생각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만 생각해봐도 그런 세대가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한다면 헌신하려는 사람들이 없다. 근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혹은 어떤 관점으로 보던 간에 헌신을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해 오지 않았습니까? 헌신이 거세된 세대, 이 위기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 모든 것은 교육에서 풀려야 되는데 다시 한번 교육감 중에서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는 잘 못 봤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방정식을 풀어내야 됩니다. 속도도 조절해야 되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과도한 어떤 한 이념에 대해서는 약간 제거해 나가는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이런 어려운 복잡한 방정식을 과연 누가 책임지고 누가 해결해낼 수 있느냐. 근데 교육부 장관 누구죠? 이 뭐 지금 소풍이 됐던 뭐 수학여행이 됐던 뭐가 됐던 이 교육에 대해서 뭐 얘기하나요? 아니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다 이끌어갑니까? 이거는 독재라고 볼 수는 없고 뭐라고 해야 돼? 그냥 원톱 체제라고 해야 되나요? 위험합니다. 이렇게 되면 주변에 간신배들만 득실거리는 세상이 올지도 모릅니다. 지방선거 다가오고 있는데 이재명의 누구 그리고 뭐 자료집에 다 이재명 대통령하고 사진 찍은 거 올려놓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뭔가 우울하기도 하고 불길하기도 하고, 아니 왜 제2의 이재명 혹은 그걸 능가하는 사람 성남이라는 시를 정말 더 발전시키고 진보적으로 바꾸고 더 미래의 비전을 만들어내는 사람을 왜 볼 수 없을까요? 그런 꿈을 가진 후보를 여러분 봤습니까? 저는 잘 못 봤습니다. 뭐 하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꿔 나가자. 여기를 이렇게 바꾸고 저긴 저렇게 바꾸고 내가 꿈꾸는 이 도시 혹은 뭐 이 지역, 이 행정구역의 비전은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참 보기가 어려운 선거전입니다. 이것도 교육의 결과인가 싶기도 하고요. 다시 한번 내 아이가 창의적인, 뭐 천재적이라고는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창의적인 인재가 되기를 바란다면 수없이 실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도전하고 남들과 다르게 본인만의, 그리고 더 집중하고 더 공부하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상처받고 상처 극복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에디슨의 실패는 보지 않고 발명가로서의 성공만 보면 안 될 겁니다. 자, 짧게 하려고 했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또 길게 하게 돼버렸네요. 자, 아무튼 교육에 대한 문제 진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은 대략적인 개요와 비슷한 부분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남에게 강요했던 사람들은 그 뒤에 오는 세대에게 권위로 보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은 비아냥거리거나 풍자하거나 풍요하거나 본인의 허위의식을 드러내게 하는 것, 그것은 인간의 역사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반복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